예, 여기 너무 좋아요 하다가 갑자기 여기 이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불안하니까. 장비만 봐도 알아요. 예, 그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만 봐도 알아요. 저 그런 걸 제일 극혐하는 인간이에요, 제가. 예. 목수가 견적을 낼 수 없는 이유예요. 실제적으로는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오빠입니다. 이 영상은 아마 매우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보실 분만 보십시오, 진짜. 네. 목공을 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견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은데 목공만큼은 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의 컨디션 때문에 그래요. 집의 컨디션이 보통 이제 단열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아파트라고 해서 단열이 너무 좋아, 짱짱해, 믿을만해, 이런 시대가 또 아니에요. 왜? 제가 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처가 불분명한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합법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들어와서 대충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대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아파트가 생기는 거고, 물이 질질질 줄줄 새는 게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설계 엄청난 나라예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예전에는 좀 이게 무슨 이런 설계를 해놨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의 설계사들,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거 머리 꼽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설계사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 짓는 것도 더 좋은 설계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여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토목도 그렇고요, 아시죠? 건축도 그렇고요, 기술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죠? 그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서 물이 줄줄 새? 원칙적으로는 설계대로라면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몇 년 지나서 인테리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도 대충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았죠. 열어봤는데 아이소핑크 그냥 덜렁덜렁 그냥 막 날아다니고, 그거는 누구 잘못? 시공하는 사람 잘못. 그런데 뭐 해외에서 뭐 불법으로 오신 분들만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노가다를 해봤기 때문에 노가다병이 걸리면 대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붙이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기공이라고 그래요. 기술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공인데, 기공이 붙이고 다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축이.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러면은 용역 불러다가, 그리고 이쪽에서 불법 체류 하시는 분들 해다가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강화가 돼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뭐 알죠? 우리 저기 카드, 그래서 뭐 비자 일할 수 있는 건지 이거 뭐 다 체크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아파트의 단열이라든지 뭐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습도 관리를 못하면 이런 것도 다 이제 오래되면은 막 물 먹어가지고 과자가 되거든요. 과자 부스러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잡습니까? 이거 단열이랑 이거 천장 잡는 거 누가 잡습니까? 목공이 잡아요. 철거는 쉬워요. 내가 해도 되고 뭐 그냥 저기 그냥 불법이 해도 되고, 아주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기술만 좀 있으면. 근데 이 목공 같은 경우에는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제가 여기 분당 서현 삼성 아파트도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ALC 블록으로 곳곳에다가 벽을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을 ALC 블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파괴한마, 브레카를 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고,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목공은 견적을 낼 수가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목수한테 물어보세요. 견적이 나오나. 견적 못 내요. 그리고 목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하루 인건비,
슬슬 놀면서 대충 해가지고 어이구 여기 이쁘니까 고객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보니까 뭐 대충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 동료랑 같이 슬슬 해야 되겠다. 그런 목수는 이쪽 계열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견적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현장의 변수. 그래서 만약에 봐가지고 야 이거 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열어보기 전엔 모른다. 그럴 때는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함부로 막 뜯어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도 좀 바뀌기 때문에 일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견적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환경 개선 공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견적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들도. 그리고 날림 공사로 내가 하겠다. 날림 공사가 예전에는 뭐 진짜 이건 뭐 사기급이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잘 날리면 그게 곧 기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기술적으로 날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상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날려보세요 하고. 날리는 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천 디지트에서 오신 그 목수 팀장님도 날리는 일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엄지척이라고 했어요. 부족한 부분은 많이 아주 많이 보이긴 했지만 뭐가 다 용서했다? 금액이 용서했다. 그런데 거기서 금액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상의 디테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많이 남기고 거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견적을 내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변수가 크다. 그럼 그분도 난감해요. 그래서 저처럼 외부 감리가 좀 들어가가지고 좀 소통 좀 하겠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이거 봐라. 왜냐하면은 집이 새 아파트고 자기가 이렇게 본 결과, 견적을 내본 결과 여긴 변수가 없는 게 누가 봐도 확실해 라고 할 정도 수준의 아파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단열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분이랑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단열해야 되고요. 저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여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못해요. 만약에 그분이 진짜 유명해가지고 싼 걸로 유명한 거 말고 일 꼼꼼히 잘한 걸로 유명해가지고 이건 털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좀 금액은 나가지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이미 그 게시판이라든지 그분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고객님들도 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당신을 부른 거예요. 했을 때는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목수 팀장님은 그런 식으로 불려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싼 마이로 공사를 타다닥 치는 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뭐를 한다? 이거 일량 늘어날 텐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오래된 아파트 이거 단열 다시 치라고 할 텐데 내가 이거 날리는 공사 기술적으로 날리시는 거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기술적으로 날리거나 아니면 그냥 묻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 얘기를 할 텐데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못 맞추면 일 날아가는 거고 신뢰가 떨어지면 게시판에서 이 목수가 정신이 나갔나 온다는 날이 안 오고 일정 미루고 최악이잖아요. 일정 밀리는 게.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썰들을 이제 풀어드릴 텐데 1군 이 업계에서 저희 같은 업자들 끼고 하시는 분들은 도배사들이 독고다이로 놀지 않아요. 목공도 독고다이로 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도 좀 공유 좀 하고 그리고 형 동생 하면서 만나서 디테일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일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일량이 갑자기 늘어났어. 그런 경우 제 현장에서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형님 지원 좀 부탁해요. A급으로 기공으로 2명이랑요 조공으로 1명만 좀 부탁해요. 그럼 오케이 다다닥 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셀프 인테리어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는 좋은 분들도 있고 날림 공사해가지고 금액적으로 저렴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는 환경이 논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기가 활동하는 환경이 내가 선택을 받아야만 내 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팀이 목수가 배타적인 경향을 띠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잘해. 안 되잖아요. 쟤를 깎아내린다고. 그래서 보통 그분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거는 아니야 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가 올라가. 그러나 그거는 잘못됐지만,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결격은 아닙니다. 자기가 저렴하거나 또는 자기가 실력이 아예 좋거나로 승부를 보는 분들이에요. 혼자 스스로. 네. 왜냐하면은 그 게시판이나 자기 포트폴리오에 악플이 달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은 일 끊기는 거예요. 네. 여기 너무 좋아요 하다가 갑자기 여기 이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불안하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적인 저렴한 컨셉을 가져가던 아니면은 기술적인 하이 퀄리티의 컨셉을 가져가던 남과는 배타적이어야 돼. 남보다는 내가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항상 높은 텐션을 유지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는 넘버원. 근데 단점은 뭐다?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견적을 이미 내놨는데 얘가 여기서 더 이상한 소리 하면은 내가 여기 더 머물러야 하고 일을 더 만들어야 하고 나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을 형님 여기 지원 좀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와가지고 제가 헛소리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헛소리 안 하거든요. 어디 가서도. 예. 이분이 저는 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맞추는 거예요. 제 신경은 입주하는 날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끼리 몰라요. 이분이 딱 들어온 거 보면 저렴한 목수구나. 장비만 봐도 알아요. 예. 그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만 봐도 알아요. 신발만 봐도 알아요. 예. 무슨 브랜드 어떤 거 쓰고 있는지만 쓱 보면 알아요. 이분이 날리면서 하는 분인가 아닌가. 그런데 정말 잘하면서도 나름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는 분인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야? 좋아. 어디 한번 기싸움 좀 해보자. 팀장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걸 제일 극혐하는 인간이에요. 제가. 네.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잖아요. 고객님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불러왔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네. 이게 지금 자존심 내세우는 일이에요? 고객님이 지금 살라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기를 쓰고 지금 사람을 구해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요 1,000원도 아니고 2,000원도 아니에요. 고객의 돈이 엄청 비싼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함부로 떠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팀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고객님 요거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일량 늘어나고 팀장님 이거 또 견적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저를 모르니까 배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결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주제는 하나로 흘러가고 있어요. 목수가 견적을 낼 수 없는 이유예요. 실제적으로는요. 못 내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날리는 공사를 기술적으로 할 거냐 꼼꼼하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도 금액 편차가 엄청나요. 2배 이상이 납니다. 목공비가 3배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목수는 자기가 가져가는 루틴이 있어요. 장비, 팀 컨디션, 그리고 자기의 기술, 자기의 생각. 예. 모든 팀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팀에 맞게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변수가 많은 현장일수록 목공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목공이 와서 견적 내는 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목공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목수가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거는 업자 계열 쪽에서는 이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목수분들 그러니까는 견적도 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인건비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게 그래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견적을 내주시는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일종의 내가 기술적으로 날려야 될 수도 있는 부분 내가 날리겠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객님도 아는 거예요. 예. 내가 자동차를 사도 제네시스 사고 싶지. 내가 그 밑에 저렴한 차를 사고 싶냐고요. 제네시스 사고 싶지. 근데 내가 저렴한 차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안을 하고 기능적으로만 내가 요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수와 견적을 내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변수에 대해서는 서로 추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좀 얘기하시면서 풀어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꼭 저한테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아니어도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수가 견적을 쉽게 낼 수 없는 이유 변수가 너무 많다. 근데 얘기가 길었죠? 그런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견적.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만약에 인테리어를 좀 더 내가 깊게 좀 이해하고 싶고 약간 인문학적 느낌이 있는 건가? 네. 인간 심리. 그래서 이 견적과 이 일 양과 현장의 변수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쉽게 견적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기술이 높은 목수는 견적을 내지 않습니다. 불려다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계열에서 놀고 있는 소위 1군에서 놀고 있는 논다고 할게요. 그분들은 클래스가 좀 있는 분들이니까 1군에서 놀고 있는 분들은 견적을 안 내고 인건비로만 가는데 서로 돕기도 하고 내 팀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요. 왜? 내 실력을 인정해주는 업자, 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들어서 주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질 끌고 혹시 김목수 놀아? 내일 어때? 나 갈 수 있어. 이러는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누구를 뭐 비하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는 거고요. 지금도 바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디 오빠는 왜 오늘 계약하고 내일부터 공사 시작 이게 되냐? 저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커뮤니티가 있고 우리 대표님들끼리 그리고 팀들도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노는 저기가 달라요. 리그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 리그를 제가 묘하게 이렇게 접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다. 영상이 또 길어지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